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2월 5일 목요일 시장입니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해 다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달 15일까지 무역 협상 추이에 따라서 시장에 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간략하게 진행해 봅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이 그때 시장 12월 중순 이후로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약간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네, 이거는 그렇죠. 좋다고 할 수 없는 게요. 네네. 아침엔 좋았는데 또 뒤로 갈수록 아까 음봉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오늘 외국인이 21일 만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매수가 너무 약해요. 아, 그렇죠. 예, 지금 한 4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또 그 사이를 못 참아서 기관이 또 500억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 떠나고 다른 시장 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기관들은 우리나라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가치 좀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외국인 쪼고 산다고 또 곳에 또 팔고 있어. 아, 정말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뭐 그들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좋은 분위기가 올 때 조금 잡아주면은 서로 다 좋은 건데 그렇죠.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는 안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외 증시는 굉장히 또 어제 좋았거든요. 네. 예, 유럽 증시는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미국도 좀 상승을 크게 했는데 네. 우리나라 증시는 그런 영향을 전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금 북한 문제 때가 그게 좀 안보적인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이 바로 받아쳤잖아요. 미국이 만약 우리를 건들면은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협상 기한이 네. 12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툭탁툭탁 하고 있지만 아마 이렇게 겉으로는 툭탁툭탁 하지만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는 뭔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김정은이나 트럼프 스타일이 항상 그래요. 네. 겉으로는 툭탁툭탁 해도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정상회담 한다든지 뭐 아무 일 없이 별일 없었다는 듯이 얘기하든지 네네. 항상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겉으로는 툭탁툭탁 하면서 이목을 끌어놓고 네. 이런 상황에서 뭐 협상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좀 더 극적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모두 다 그 드라마틱한 걸 좋아합니다. 네.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무역 협상도 네. 뭐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젯밤에 또 얘기했어요. 네. 약간 쇼맨십이 낙관적이다. 있죠. 네. 항상 그런 쇼맨십, 드라마틱한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외국인이 그동안 매도 나온 거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좀 외국인이 장기간이었죠. 국내에서 5조를 팔아가지고 그게 어디 갔냐? 네. 다 대만이나 일본으로 갔습니다. 예. 때문에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반등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대만의 내년에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TSMC라고 회사가 있는데 네.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시총이 삼성전자를 능가했어요. 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만큼 큰 회사도 아니고 네. 삼성전자만큼 이익을 내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런 회사가 시총을 삼성전자를 능가했다는 거는 정말 굴욕적인 겁니다. 오. 예, 정말 굴욕적인 거예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일단 노조가 생겼어요. 11월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뭐 삼성전자가 잘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성장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를 좀 매도하고 대만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쪽팔린 일이에요. 그렇죠. 대만이 한국보다 비중이 큰 게 거의 10년 만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 정치권도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 뭐 청와대 그렇죠. 압수수색 네, 들어가고 네. 뭐 울산시장 뭐 선거 개입설 그리고 뭐 검찰이 너무 나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많고 뭐 조국 장관 사태도 아직 진정이 안 돼 있고 네.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경제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의 외교부장인 중국의 왕이가, 네.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예, 왕이가 와 있는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미국한테 거슬리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문정인 국가안보수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이 어제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국이 물러간다면은 중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 아, 망언이죠. 예.
자,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투심을 좀 자극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권을 비판한 게 아니라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경제 재민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경제가 모든 국민의 치세를 하는데 최고의 덕목이에요. 네네. 근데 주식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가치가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장인데 주식시장을 신경 안 쓴다는 거는 말 그대로 경제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네네. 일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은 도박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주식쟁이를 망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 계신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네.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요. 그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요. 신용도의 하락은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가장의 경제 능력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점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이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주식시장을 지켜야지 국가 경제가 굳건하게 간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시장 얘기했고요. 네. 아마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움직임을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동안 많이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 포지션을 약간 변경하면서 월말부터 조금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이후로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키움증권과 함께 투자의 달인 서비스도 많은 다운로드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재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시아나 IDT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시아나 IDT 어제 추천드린 아주아이비는 어제 좀 올랐죠? 네, 그렇죠. 예, 어제 한 장중 6%까지 올랐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시장이 좋지 않은 불구하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종목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아시아나 IDT. 네. 아시아나의 IT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아시아나의 IT. 그럼 과연 항공사가 IT로 뭘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티켓팅. 그렇죠. 하겠죠. 티켓팅이죠. 네. 부킹, 티켓팅, 네. 보딩, 그렇죠. 그리고 기타 서비스 이런 것들. 전산에 관한 그렇죠. 모든 것들. 그렇죠. 아시아나의 모든 컴퓨터 관련 전산 이런 걸 담당하는 회사예요. 네. 회사 자체 재무 굉장히 훌륭하고 지금 시가총액도 크지 않습니다. 네. 2,800억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아시아나 사업부,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까지 네. 사업부 중에서 가장 알짜 사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네네.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사가 최근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네네네. 미래에셋이랑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지금 인수 합병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시아나 관련사들 주가를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아시아나 항공 네. 아시아나 항공을 보겠습니다. 다 네. 빠졌죠. 그렇네요. 에어 부산 볼게요. 네, 에어 부산입니다. 이거 다 빠졌죠. 네. 그럼 지금 아시아나 IDT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 이유는 아시아나 IDT는 이미 HDC에서 합병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예, 확실한 건 아닌데요. 거의 오피셜로 얘기가 나오고 얘기가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일단 아시아나 항공의 딜은 좀 더 늦춰질 것 같은데 일단 IDT는 합병할 것 같아요. 네네. 합병 내용인즉 HDC 네. 한글이 안 나와. HDC. 아이컨트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로 합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회사도 최근 급격히 올랐다가 네. 예,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시아나 IDT가 HDC 아이컨트롤로 합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시아나 IDT는 상장 폐지가 돼요. 어. 그러면서 HDC 아이컨트롤 주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합병 비율이 정해지게 돼요. 주가가 네. 틀리니까 주가 비율이 정해지게 되는데 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대주주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가 매우 단순해요. 네. 네, 한번 볼게요. 아시아나 IDT의 지분 구조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랑 자사주가 80% 갖고 있어요. 품절주예요, 품절주. 네네. 지금 총 주식이 1,1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800만 주가 다 아시아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하기 굉장히 쉬워요. 나머지 주식이 20%잖아요. 네. 이거를 공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HDC가 그냥 다 사는 거야. 주주들한테. 개인 주주들한테 다 사는 거야. 네. 그런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항상 솟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IDT는 거의 합병이 거의 확실되는 상황에서 네. 유일하게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아시아나 관련주들에서 상승 모멘텀이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도 장중에 8%까지 올랐었다가 지금 음. 좀 하락하게 했지만 아직까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추천으로 들고 왔고요. 네. 간단하게 좀 기술적 측면으로 네, 추천가나 넘어갈까요? 추천 종목에 대해서 좀 가격을 제시해 드린다면요. 네, 네. 매수가는 매수가는 27,000원 이하. 어. 예, 그렇죠. 지금 네. 가격도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죠. 음. 지금 분봉을 보시면은 고점 이후에 좀 빠지고는 있지만 유지해주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시장만 받쳐준다면은 장 후반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부근. 네. 25,000원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음. 손절가는 일단 정확히 25,000원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3만 원 제시해드려요. 가 3만 원. 최고가가 36,000원인데요. 네, 네. 3만 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때문에 3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네. 현재 구간에서 한 15%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재윤 전문가 저희 아시아나 IDT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27,0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5,000원,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재윤 전문가 종목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하면요. 네네. 이 합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음. 그때 합병이 된다는 뉴스가 뜨면 일단 주가가 그때 상승이 나올 건데 네네. 그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왜냐면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 합병 이슈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음. 그 재료가 나온다는 건 더 이상 재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 걸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재료와 모멘텀 소실에 대해서도 좀 유념 있게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김재윤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이 좀 연말을 앞두고 다소 어수선한 모습인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 한 번씩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